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건국대학교 세계유산학과의 심준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옥의 가장 독창적인 특징인 온돌과 마루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온돌은 아궁이에 불을 피워서 구들장이라고 불리는 돌을 데워서 바닥을 난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온돌은 구들을 활용한 난방 방식을 말하고, 구들은 고래와 고래뚝, 구들장 등으로 구성된 구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반도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추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한 난방시설이 필수적인 지역에 속하는데, 세계적으로 비슷한 기후의 지역이 많지만 유난히 난방시설이 발달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네 사람들의 창의적인 DNA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온돌은 기원 전후인 철기 시대부터 존재하는데요. 이전 시기인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집들을 보면 로라고 하는 시설로 난방을 했어요. 현대인들도 캠핑 등의 활동에서 많이 활용하는 난방 방식입니다. 온돌 문화가 없던 일본 지역은 로를 발달시킨 이롤이라는 시설을 전통 난방 방식으로 활용했지만, 우리는 2000년 전부터 온돌 시스템을 활용하며 발달시키고 있었습니다. 안악 3호분 같은 고구려 고분 벽화엔 아궁이와 굴뚝이 있는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 발굴 조사를 해보면 다양한 구들 시설이 확인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언제부터 온돌을 사용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초기의 온돌은 공간의 한 면에 고래를 만들어 난방을 하는 쪽구들 형태였는데요. 고려 중기 이후에는 공간의 바닥 전면을 데우는 전면 온돌 형태로 발달하고 조선시대까지 꾸준히 지속됩니다. 한편 다른 지역에도 온돌과 비슷한 난방 방식이 있었는데요. 로마에는 불로 돌을 달궈서 목욕물을 데우는 하이포코스트라는 난방 방식이 있었지만 단순히 물을 데우는 용도로만 사용되었고, 그마저 로마의 멸망과 함께 사라진 기술이 되었어요. 온돌 난방 방식을 꾸준히 발달시킨 지역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죠. 우리나라가 발달시킨 온돌 문화는 적은 목재로도 오랫동안 난방할 수 있으며, 요리와 난방을 동시에 할 수 있어 열 효율이 높고, 관리만 잘 된다면 고장도 거의 없고, 원하는 방향으로 온기를 보낼 수 있는 과학적인 난방 방식입니다. 이러한 온돌의 우수성을 알아본 대표적인 건축가로 미국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있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일본으로 가져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복궁에 있던 자선당이에요. 경복궁 자선당을 일본의 오쿠라 호텔에 가져갔는데요. 형태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온돌도 그대로 뜯어가서 그곳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제국 호텔의 설계를 맡게 되는데, 오쿠라 호텔에 있던 자선당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돼요. 자고 일어난 그는 너무 따뜻한 이 건물의 온돌이라는 난방 방식에 큰 감명을 받아요. 그래서 본인이 만든 건축물에 이 난방 방식을 응용해서 꼭 적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1937년에 허버트 제이콥스 하우스를 건축하게 되는데, 이 건축물이 우리가 현재에도 많이 사용하는 순행식 난방 보일러의 시초가 됩니다. 허버트 제이콥스 하우스는 2019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됩니다. 한편 우리 한옥에서 온돌과 세트로 건축되는 시설이 마루예요. 마루는 마루널, 그러니까 나무판을 깔아서 구성이 되는데, 봄부터 가을까지 시원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곳이죠. 마루는 밑에 습기가 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에서 높게 설치를 했어요. 이렇게 온돌과 마루가 하나로 합쳐진 공간이 우리의 한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옥의 특징인 온돌과 마루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니 과학적인 난방 시스템을 만든 우리 선조들이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올겨울엔 가까운 한옥에 들려서 우리나라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을 느껴보세요.